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베어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날 윤서는 결혼 3년 차,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 1년이 된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시어머니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윤서는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7시, 윤서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하며 냉장고 문을 살며시 열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을 하느라 아침 준비가 늦어진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윤서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시어머니 영숙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아,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 윤서야, 너 어젯밤에 언제 잤니? 조금 늦게 잤어요. 급한 작업이 있어서요. 영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걱정과 아쉬움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안 되지. 도현이가 걱정할 텐데. 윤서는 작은 한숨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도현이도 이해해줘요. 이해는 무슨. 남편이 아내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아침은 뭘 할 거니?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어떠세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도현이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해. 밥에 국, 반찬 몇 가지는 있어야지. 윤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새벽 2시까지 작업하고 겨우 5시간 잠든 몸이 무거웠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다. 네, 그럼 밥을 해드릴게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30분 후 도현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윤서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우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고마워, 여보.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영숙도 함께 자리에 앉으며 반찬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김치찌개가 좀 짜네. 윤서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굳어졌다. 아,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짜다고 안 먹을 건 아니지만 우리 도현이가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 건강에도 좋고. 도현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데요. 너는 뭘 알아. 나이 들면 짠 음식이 몸에 안 좋다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도현이 회사에 출근한 후 윤서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윤서야. 뒤에서 들려오는 영숙의 목소리에 윤서는 몸을 돌렸다. 네, 어머니. 너 요즘 집안일에 신경을 좀 더 써야겠어. 밤늦게 일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침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야지. 윤서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는데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네,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청소도 좀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어. 어제 거실 구석에 먼지가 좀 있더라. 죄송해요. 작업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일이 우선이지. 며느리가 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 윤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2시, 윤서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로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아침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오늘 시간 있어? 커피 마실래? 윤서는 잠시 고민했다. 작업도 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해야 했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4시쯤 괜찮을까? 좋아. 우리 단골 카페에서 만나자. 2시간 후 윤서는 민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민지는 상담사답게 윤서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윤서는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치찌개가 짜다는 말, 집안일에 더 신경 쓰라는 말, 며느리가 집을 제대로 돌봐야 한다는 말까지. 그런데 말이야, 민지야,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의 손을 잡았다. 언니, 시어머니께서 언니를 미워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거야. 아마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알아. 하지만 매일매일 이런 식이면 너무 힘들어. 도현이는 뭐라고 해? 윤서가 한숨을 쉬었다. 도현이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어머니께서 걱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만 해. 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도현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 그래서 더 답답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민지가 윤서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언니는 전혀 예민하지 않아. 누구라도 매일 그런 말을 들으면 힘들 거야.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봐야겠어. 어떻게? 일단은 도현이와 진솔한 대화를 해봐.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도현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까? 집에 돌아온 윤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도현이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윤서는 도현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윤서야, 뭘 만들고 있니? 영숙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불고기 만들고 있어요. 불고기?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윤서가 잠시 멈칫했다. 어제는 삼겹살을 먹었었다. 아,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우리 도현이는 고기보다 생선을 좋아해. 조림이나 구이로 하면 어떨까? 윤서는 이미 양념해둔 고기를 바라봤다.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네, 그럼 생선구이로 할게요. 그래, 그게 낫겠어. 고등어가 신선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해. 윤서는 양념해둔 고기를 냉장고에 다시 넣고 생선을 꺼냈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저녁 식사 시간, 도현이 맛있게 고등어구이를 먹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고등어구이 하라고 하셨나 봐요. 저는 오늘 불고기 먹고 싶었는데. 윤서의 젓가락이 멈추었다. 영숙도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미안해. 어머니께서 생선이 좋다고 하셔서. 괜찮아요. 고등어구이도 맛있어요. 도현이 웃으며 말했지만 윤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남편이 원하는 것과 다르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다음엔 미리 물어볼게.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윤서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니,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 밤 11시, 도현이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왔다. 윤서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여보, 아직도 이래? 응,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작업이 있어. 도현이 윤서 옆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좀 쉬면서 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께서 너 걱정 많이 하시더라. 너무 늦게까지 일한다고. 윤서가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다. 걱정이라고? 응. 며느리가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시고 집안일도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윤서의 마음이 철렁했다. 남편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나 집안일 소홀히 한 적 없는데. 알아. 어머니께서 너를 미워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야. 그냥 며느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윤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도현 역시 시어머니의 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더 신경 쓸게. 고마워, 여보. 어머니도 너를 정말 좋아하시거든. 도현이 윤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만 윤서의 마음속 균열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옆에서 잠든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부족한 며느리인 걸까? 작은 의문은 점점 큰 상처가 되어 윤서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시작될 하루가 두려워졌다. 이것이 윤서의 긴 하루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샵 시어머니의 한마디, 무너지는 며느리의 마음 2부.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맞춰 생활하려고 더욱 노력했다. 아침은 항상 밥과 국, 반찬 3가지 이상으로 차렸고 청소도 더욱 꼼꼼히 했다. 하지만 피로는 점점 쌓여갔다. 윤서야, 이 나물 무침 좀 짜네. 아침 식탁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젓가락을 든 채 굳어졌다. 어제는 김치찌개가 짰고 그제는 된장국이 짰다. 매일 뭔가는 짜거나 싱겁거나 문제가 있었다. 죄송해요. 다음엔 간을 더 약하게 할게요. 괜찮아. 나이 들면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그래. 우리 도현이는 어떠니? 도현이 나물을 한 젓가락 먹어보며 말했다. 저는 괜찮은데요? 너는 뭘 알겠니?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지만 나중에는 몸에 무리가 가. 윤서야, 간을 좀 더 신경 써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에서는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도현이 회사에 간 후 윤서는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윤서야. 영숙의 목소리에 윤서는 작업을 멈추고 거실로 나갔다. 네, 어머니. 이 옷들 좀 개어 놓을래? 빨래 널다가 허리가 아파서. 세탁기에서 갓 나온 빨래들이 바구니에 가득 들어 있었다. 윤서는 시계를 보았다. 11시 분.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했다. 네, 지금 할게요. 고마워. 너는 집에 있으니까 이런 일은 네가 하는 게 맞지.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빨래를 개기 시작했다. 집에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자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걸까? 오후 3시, 윤서는 간신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완성했다. 클라이언트와의 화상회의가 4시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데 영숙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윤서야, 잠깐만 와봐. 윤서는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쌀통에 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 윤서가 쌀통을 살펴보니 실제로 작은 벌레가 몇 마리 보였다. 아, 정말 있네요. 지금 새 쌀로 바꿔드릴게요. 그래.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쌀 보관을 제대로 했어야지. 윤서의 마음이 답답해졌다. 쌀통은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이 된 것이었다. 죄송해요.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벌레를 제거하고 새 쌀로 바꾸는데 20분이 걸렸다. 화상회의 시작 5분 전에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다. 클라이언트가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윤서는 제대로 기뻐할 수도 없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윤서는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조림을 만들기로 했다. 조미료를 넣을 때마다 간을 여러 번 확인했다. 윤서야, 뭘 만들고 있어? 고등어 조림이요. 그래? 고등어는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생강을 좀 더 넣어. 네, 알겠어요. 영숙이 윤서 옆에서 요리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하나 지적했다. 간장은 좀 더 넣고 설탕은 줄이고 파는 더 크게 썰어. 윤서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하나씩 수정했다. 자신만의 요리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이제 좀 나아졌네. 우리 도현이가 이런 맛을 좋아해. 도현이 퇴근한 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고등어 조림을 한 입 먹어본 도현이 만족스러워했다. 우와, 오늘 고등어 조림 정말 맛있네요. 영숙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옆에서 조리법 좀 알려줬거든.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자신이 만든 요리였지만 칭찬은 시어머니의 몫이 된 것 같았다. 어머니 덕분에 맛있게 됐어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오후, 윤서는 민지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윤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 보였다. 언니, 어떻게 지냈어? 그냥, 그럭저럭. 민지는 윤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뭔가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윤서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지적들, 자신의 요리법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도현의 무관심까지. 민지야, 나 정말 이상한 건 아니야?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닐까? 언니, 그런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께서 언니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매일 지적받는 건 누구라도 힘들어. 하지만 나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매일 지적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야. 언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도현이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항상 어머니께서 걱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만 해. 도현이와 진지하게 대화해봤어?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오히려 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느껴져. 민지가 윤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언니, 이런 상황에서는 언니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해. 너무 모든 걸 참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 어떻게? 일단은 언니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그리고 시어머니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윤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도현이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혼자 저녁을 먹을 예정이었다. 윤서야, 저녁은 뭘로 할 거니? 간단하게 김치볶음밥 어떠세요? 영숙의 표정이 못마땅해졌다. 김치볶음밥? 그런 걸 저녁으로 먹으면 어떻게 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지. 아, 그럼 뭘로 할까요? 밥에 국, 반찬 몇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되지. 윤서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도현도 없는데 둘만 먹을 거라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그럼 제대로 준비할게요. 1시간 반 후, 윤서는 밥과 미역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완성했다.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제 좀 그럴듯하네. 이렇게 해야 우리 도현이가 와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지. 도현이는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집에 오면 뭔가 먹을 게 있어야지. 빈손으로 들어와서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윤서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혼자 김치볶음밥 하나면 충분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됐다. 식사를 하며 영숙이 말했다. 윤서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런가요? 응, 뭔가 힘들어 보여. 혹시 일이 너무 많아? 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 기회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볼까 싶었다. 조금 피곤하긴 해요. 그럼 일을 좀 줄여야지. 며느리가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제 일이니까요. 영숙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해? 가정이 우선이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일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윤서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일을 폄하당하는 기분이었다. 저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 오늘만 봐도 저녁을 김치볶음밥으로 하려고 했잖아. 윤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무엇을 말해도 자신이 틀렸다는 결론이 날 것 같았다. 밤 10시, 도현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약간 났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남아있네? 저녁 많이 했나 보다. 영숙이 설명했다. 윤서가 김치볶음밥 하려고 하더라고. 내가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도현이 윤서를 바라봤다. 김치볶음밥? 왜?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도 없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어. 아, 그래도 어머니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다시 자신이 틀렸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윤서는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을 느꼈다. 나도 나름 생각해서 한 건데. 알아. 하지만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봐. 영숙이 끼어들었다. 괜찮다. 도현아. 윤서도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직 어리다. 모르는 게 있다. 이런 말들이 윤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자신을 한 명의 성인으로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윤서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다. 도현은 샤워를 하고 있었고 윤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어제의 일이 있었지만 또다시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다. 윤서야, 어제 밤에 울었니?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눈이 부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나?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래도 며느리가 속상해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 알아요. 그럼 됐다. 우리 윤서가 속 깊은 아이라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매일 지적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도현이 출근한 후 윤서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어제의 일들이 떠올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괜찮아?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 너무 걱정돼. 윤서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언니, 울고 있어? 응, 어제 또 일이 있었어. 윤서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치볶음밥 사건부터 도현의 반응까지.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언니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럴까? 응. 매일 자존감이 깎이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힘들어져. 언니, 정말 진지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떻게? 일단은 도현이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봐. 이번에는 언니가 얼마나 힘든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 도현이가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언니 마음이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에게 변화를 만들 용기가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무언가 변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너져버릴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윤서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고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프리랜서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져서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수정 요청이 늘어났다. 윤서야, 오늘 아침 왜 이렇게 늦었니? 영숙이 부엌에 들어선 윤서를 보며 물었다. 시계는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다. 죄송해요. 어제 늦게 자서. 또 일 때문에? 며느리가 이렇게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윤서는 아무 대답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뭘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는 것조차 피곤했다. 뭘 할 거니? 간단하게. 또 우리 도현이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종일 일할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윤서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무엇을 말해도 틀릴 것 같았다. 네, 밥 해드릴게요. 30분 후 도현이 식탁에 앉았다. 평소보다 서둘러 준비한 아침상이었지만 그래도 밥과 국, 반찬 3가지는 차렸다. 고마워, 여보. 그런데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윤서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영숙이 끼어들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일을 좀 줄이고 집안일에 더 신경 써야 해.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여보, 건강이 우선이야. 윤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도 상황에 대한 배려도 찾을 수 없었다. 오전 10시 윤서는 작업실에서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회의가 길어졌다. 윤서 씨,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회의를 마친 후 윤서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윤서야. 영숙의 목소리에 윤서는 급하게 거실로 나갔다. 네, 어머니. 마트에 좀 다녀올래? 저녁 재료가 부족해. 지금요? 응. 우리 도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고 싶은데 재료가 없어. 윤서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하는 작업이 있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급한 일? 갈비찜이 급한 일 아니야? 우리 도현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던데. 그렇지만 며느리가 남편을 위해서 이것도 못 해준다는 거야? 윤서의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의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었다.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마트에서 돌아온 것은 4시였다. 갈비와 각종 재료들을 사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윤서은 부엌에서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윤서야, 갈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영숙이 옆에서 지시했다. 먼저 핏물을 빼고 양념은 이 순서대로 넣어야 해. 윤서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요리했다.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2시간 후 갈비찜이 완성됐다. 하지만 윤서의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해서 내일로 미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윤서는 도현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다. 여보, 얘기 좀 할까? 뭔데?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침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진 윤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어머니께 지적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내일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현의 표정이 약간 불편해졌다. 여보, 어머니께서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알아. 하지만 매일 이런 식이면 나도 견디기 힘들어. 그래도 좀 참아줘.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고집이 있을 수 있잖아. 윤서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나도 사람인데 매일 틀렸다는 소리만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져.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응, 심각해. 나 요즘 우울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무서워. 도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까지? 내가 올랐네. 당신은 회사에만 있으니까 집 상황을 모르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나를 지적하시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와 대화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직접 말하면 더 안 좋을 것 같다. 도현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께 섣불리 말씀드리면 오히려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조금만 더 참아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윤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당신도 나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거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성급하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을 뿐이야. 윤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윤서는 감기 기운이 있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아침 준비는 해야 했다. 윤서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럼 좀 쉬어야지.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윤서에게 아침 준비를 맡겼다. 윤서는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부엌에서 일했다. 이 미역국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죄송해요. 다시 간을 맞춰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윤서야, 너 요즘 실수가 너무 많아.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픈 몸으로 아침을 준비했는데도 실수만 지적받았다. 도현이 출근한 후 윤서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았다. 윤서야, 몸이 아프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영숙이 윤서 앞에 서서 말했다. 네?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그대로 있고. 며느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윤서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앉았다. 지금 할게요. 지금이 언제야? 벌써 오전이 다 지나갔는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책임을 져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였다. 윤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졌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영숙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저도 아플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틀렸다는 소리만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윤서야, 지금 뭘 하는 거니?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세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며느리가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요? 전 로봇이 아니에요. 감정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윤서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윤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를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세요. 영숙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윤서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말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다. 오후 늦게 도현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다. 표정이 심각했다. 여보,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 윤서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하셨어? 네가 어머니께 화를 냈다고 하시더라. 화를 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말한 거야. 그래도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윤서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해? 참는 게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지혜롭게? 매일 혼자 삭히면서 우울증 걸리는 게 지혜로운 거야? 도현이 당황했다. 우울증? 응, 나 정말 우울해. 매일 아침이 무서워. 어떤 지적을 또 받을까봐. 그렇게까지. 당신은 몰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매일 지적받는 기분을. 그때 영숙이 거실로 나왔다. 표정이 차가웠다. 윤서야, 우리 대화 좀 하자.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윤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현이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처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니, 여보, 다들 진정하고. 하지만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숙과 윤서가 마주 앉아 있고 도현은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윤서야.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다. 네, 어머니. 너 정말 그렇게 힘들었니? 윤서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영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윤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보다. 완벽한 며느리를 원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 며느리한테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미워? 천만에.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우리 도현이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데. 도현이 어색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여보, 다들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도현아. 이건 나와 윤서가 풀어야 할 문제야. 영숙이 윤서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윤서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네, 어머니. 나는 26살에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했어.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우셨지. 내가 뭘 해도 틀렸다고 하셨고 친정음식 하나도 해먹지 못하게 하셨어.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내 방식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다짐했거든.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생기니까 걱정이 되더라. 우리 도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영숙이 윤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너한테 하고 있더라. 정말 미안해. 윤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알아. 너 정말 잘하고 있었어. 내가 너무 완벽을 바랐던 거야. 도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둘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 영숙이 아들을 바라봤다. 도현아, 너도 잘못이 있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했잖아. 맞아요. 저 정말 힘들었는데. 도현이는 몰라주는 것 같아서 더 서운했어요.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어야 하는 건데. 영숙이 윤서와 도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영숙이 진지하게 물었다. 윤서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니,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면 제 방식도 인정해 주세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제 일도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네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구나. 도현도 끼어들었다. 여보, 나도 앞으로는 집 일에 더 신경 쓸게. 어머니와 여보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 도현아. 너도 이제는 진짜 남편 역할을 해야 해. 영숙이 아들에게 따끔하게 말했다. 윤서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는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고집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말해줘. 네. 그리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만 너무 상처 주는 말씀보다는 알겠어. 조심할게. 일주일 후 집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윤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윤서야, 오늘 아침은 뭘로 할까? 영숙이 부엌에 들어오며 물었다. 예전과는 톤이 완전히 달랐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어떠세요? 좋지. 간단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우리 도현이도 요즘 소화가 안 좋다고 하더라. 윤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전 같으면 밥으로 해야 한다고 했을 텐데. 정말요? 응. 매일 무거운 음식만 먹으면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침 식사 시간, 도현이 만족스럽게 토스트를 먹으며 말했다. 이것도 맛있네. 가끔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다. 그치? 내가 윤서한테 배웠어.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윤서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감사해요. 뭘, 나도 배우는 거지 뭐. 오후에 윤서가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영숙이 조용히 들어왔다. 윤서야,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너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내가 모르는 어려운 일들이구나. 윤서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건 브랜드 로고 작업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하는 거죠. 어머나, 이런 걸 네가 다 만드는 거야? 정말 멋있다. 영숙이 진심으로 감탄했다.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미안해. 그동안 내 일을 너무 하찮게 생각했어.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해 주시니까요. 그때 도현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다. 둘이 뭘 하고 있어? 윤서 일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도현이 화면을 보며 놀랐다. 우와, 이거 정말 멋있는데? 여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관심 없었으면서. 윤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미안해. 앞으로는 더 관심 가질게.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영숙이 말했다. 윤서야, 오늘 저녁은 내가 해볼까? 어머니가요? 응, 너도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윤서가 감동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지. 같이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며 도현이 흐뭇해했다. 어머니, 여보, 정말 좋아 보여. 우리 도현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영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이런 가족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윤서도 웃으며 대답했다. 요리를 하면서 영숙이 윤서에게 말했다. 윤서야, 내 요리법도 한번 가르쳐줘. 내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너한테도 배워야지. 정말요? 제가 만드는 파스타 맛있는데. 파스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생각보다 쉬워요. 내일 해드릴까요? 그래, 기대된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각자의 일과 취미를 존중해 주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과 등산 어떠셨어요? 윤서가 관심을 보였다. 좋았어.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너도 친구 민지랑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 주말에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 좋겠다.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해. 도현도 변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보, 어머니, 다음 주에 맛있는 식당에 같이 가자. 내가 예약할게. 좋지. 우리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영숙이 좋아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영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제 방식도 인정해 주시고. 영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다. 나야말로 고마워.
네가 참고 견뎌줘서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싫어하기는 너무 사랑해서 욕심을 부린 거야. 미안해.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다. 도현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가족 정말 좋아졌다. 6개월 후 윤서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다른 프로젝트 제안도 여러 개 들어왔다. 윤서야, 축하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 영숙이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지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축하 파티를 해야지. 도현아, 케이크 사와라. 네, 어머니. 저녁 시간, 세 사람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 윤서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러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도현도 웃으며 말했다. 영숙이 진지하게 말했다. 고비가 있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맞아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윤서의 말에 영숙이 웃었다. 가족 같기는. 우리 원래 가족이야. 그래요. 진짜 가족이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따뜻한 빛을 비췄고 그 빛만큼이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요. 윤서가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영숙이 대답했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로 시작된 상처는 이제 이해와 사랑으로 아물어 있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윤서와 영숙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